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입니다. 오늘은 KSDCTV 일반 이용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 KSDC는 1997년 설립된 교육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설립 당시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이 합심하여 설립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연구, 그 중에서도 양적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가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KSDCTV는 이 양적 연구와 관련된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자분들이 양적 연구에 사용하실 수 있는 국내에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 등 양적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연구 목적이나 업무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께서 KSDCTV를 통해 검색하신 자료나 혹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신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테 3.0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통 통계 분석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용하고 계신 PC에 SPSS와 같은 통계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한 통계 패키지는 유료이거나 혹은 굉장히 사용하기 복잡해서 이용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KSDCTV가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테 3.0은 여러분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의 통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이 바로 실시간에서 쉽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SPSS와 같은 통계 패키지의 조금 가벼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KSDCTV를 여러분께서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저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KSDCTV 로그인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KSDCTV에 로그인 하시고자 한다면 소속되어 있으신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셔야 합니다. 소속 대학교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학술DB 혹은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서 KSDCTV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접속하시고자 하는 물리적 환경에 따라 접속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학교 안에서 교내에서 접속하시고자 한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도서관 로그인 없이 바로 KSDCTV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시는 경우 혹은 학교 밖에서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즉 교회 접속을 하시고자 한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꼭 해주시고 KSDCTV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KSDCTV에 로그인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소속 대학교님 접속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실 겁니다. 이 문구를 확인하셨으면 그때부터 KSDCTV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SDCTV 메뉴를 보시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Find Data 메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Find Data 메뉴는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국내의 설문조사 자료나 통계 자료 등 양적 자료를 아카이빙해 놓은 공간입니다. 먼저 조사 자료는 설문조사 자료를 뜻합니다. 국내에 공신력 있는 기관, 연구소, 정부 부처 등에서 생산한 설문조사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2,400여 건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하시고자 한다면 조사자료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사자료 페이지에 와보시면 조사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별로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사명 검색은 특정 단어가 들어간 조사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검색바에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37건의 설문조사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4개의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각각의 아이콘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라색 아이콘은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에 설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하늘색 아이콘은 해당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오고, 세 번째 녹색 아이콘은 해당 설문조사 자료의 원자료, 로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원자료라는 것은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뜻하는데요. 원자료는 주로 SPSS 원자료와 엑셀 원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고 계신 PC에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고 원자료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통계 분석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 네 번째 아이콘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황색 아이콘은 KSDCTV가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으로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때, 실시간 통계 분석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검색된 조사 자료를 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검색된 2019년 한국은행 의식 가치관 조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사 명칭을 클릭하시면 조사 자료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접하시게 되는 정보는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의 표본 크기나 연구 주관 기관, 조사 목적 및 내용 등 개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해당 설문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파일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문지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의 설문지를 온라인상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경우는 다양한 주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항 7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의 설문항이 있습니다.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 중에서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보기 척도의 경우는 1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번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3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실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설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설문지 보기 아래쪽으로 조금 가보시면 자료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고요. 그 옆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파일들, 예를 들어 설문지, 보고서, SPSS 원자료, 엑셀 원자료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예를 들어 SPSS 원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고 KSDCTV 자료 이용 약관을 읽으신 뒤에 화면 하단에서 동의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 경로에 가보시면 클릭하셨던 SPSS 원자료가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버튼 위에는 온라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통계 분석 3.0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바로 KSDCTV의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을 불러오는 창입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시면 우선 여러분께서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항 변수 리스트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화면 왼편에 통계 분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트 3.0을 통해 분석하실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 8가지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스트 3.0을 통해 여러분께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독립 표본 T 검정, 대응 표본 T 검정, 분산, 상관, 회귀 분석까지 8가지 통계 분석 방법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확인했던 문항 7번의 결과를 살펴볼까요? 문항 7번을 구성하고 있는 보기 척도에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그 백분율이 몇 %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결과는 빈도표라고 하는데요. 빈도표는 통계 분석 방법 중 두 번째, 빈도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빈도 분석을 클릭하시면 통계 분석 방법이 빈도 분석으로 맞춰집니다. 그 뒤에 아래에 있는 변수 리스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문항 7번을 찾습니다. 문항 7번 변수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선택 변수로 해당 변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그래프가 필요하시다면 그래프도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문항 7번의 빈도 분석 결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살펴볼까요? 전체 응답자 5,100명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응답한 보기는 보기 2번이었습니다. 2번,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에 응답자 42.25%가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3번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경우는 응답자 36.647%가 응답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그래프도 함께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진행하신 통계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의 PC에 저장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계 분석 결과를 PC에 저장하시고자 한다면 분석 결과 좌측 상단에 플로피 디스켓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진행하신 온라인 통계 분석 결과는 총 5가지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엑셀, PPT, PDF, JPG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중 한글과 엑셀, PPT는 저장하신 뒤에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글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경로에 가보시면 이렇게 한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었고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조금 전 확인하신 온라인 통계 분석 결과와 동일한 화면이 한글 파일로 그대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항 7번의 빈도표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문항 7번의 결과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 즉, 이 문항 7번의 전체 빈도를 남녀별로 나눠서 확인해 보고 싶어졌는데요. 그러한 결과는 통계 분석 방법 중 세 번째, 교차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교차 분석은 두 개의 설문항 변수, 빈도를 서로 교차시켜서 공통되는 지점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교차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 가운데 있는 변수 리스트 아래쪽을 보시면 행변수 칸과 열변수 칸이 있습니다. 교차 분석을 하실 때는 이 행변수와 열변수 칸을 최소한 하나 이상의 변수들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선 변수 리스트 세 번째에 있는 선문 2, 성별의 경우는 바로 아래에 있는 행변수로 내리고요. 문항 7번의 경우는 우측 하단의 열변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 뒤에 화면 아래쪽에서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전 확인하였던 문항 7번의 전체 빈도표가 이렇게 남녀별로 나누어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7%포인트 정도 응답을 많이 하셨고요.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3%포인트 정도 응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경우는 여성분들께서 더 많이 응답하셨네요. 여성분들께서 남성분들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응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KSTCB 조사 자료에서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과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통계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파인드 데이터 조사 자료에 돌아오셔서 두 번째 검색 방법인 설문항 검색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항 검색은 지금까지 저희가 수집한 2,4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 문항들을 탑재한 메뉴입니다. 가운데 있는 검색바에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해당 단어가 들어간 설문항을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건강 단어로 460건 정도의 설문 문항이 검색되었습니다. 검색된 설문 문항을 읽어보시다가 확인하시고자 하는 설문항을 찾으셨다면 해당 설문항을 클릭하셔서 이 설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보기 척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항 검색 기능은 추후에 여러분께서 설문지를 실제로 만드셔야 하는 경우 특정 단어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은 설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참고해 보시고자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세 번째 주제별 검색은 2,4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16개의 큰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주제, 분야를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에 포함되는 자료들만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리즈 자료입니다.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연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 설문조사 자료는 한 번만 진행된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똑같은 조사 혹은 거의 비슷한 조사를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해서 여러 번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뜻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계열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데요. KSTCTV의 대표적인 시리즈 자료는 월드밸류 서베이,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클릭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큰 설문조사 프로젝트인데요. 다양한 주제의 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노동, 가족,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도덕, 민족성 등등 다양한 주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 연구자분들께서 찾으시는 자료입니다. 한국의 세계 가치관 조사 기관이 저희 KSTC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7차례의 한국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 모두 업로드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혹시 다른 나라의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WBS 국가별 통합 파일 다운로드 이 글자를 클릭하셔서 WBS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인드 데이터의 조사 자료는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수치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통계 자료는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 가끔 들으시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실업률은 몇 %라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몇 %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들을 모두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지금까지 약 1,800여 항목 확보해서 여러분께 연도별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처는 국내의 경우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 혹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있고요. 해외 자료의 경우는 UN이나 OECD 쪽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통계자료 검색하시고자 한다면 통계자료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통계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별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계 항목 검색의 경우는 특정 단어가 들어간 통계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자료를 검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객 수, 연도별 해외 여행객 수와 연도별 국민들의 1인당 국민 총소득 데이터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검색바에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 보면 아래쪽 검색 항목 결과에 두 번째 해외 여행객 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자 하는 데이터 왼편에 박스 체크를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선택 항목으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색바로 올라가셔서 여행 키워드는 지우시고
소득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세 번째에 1인당 국민 총소득 원 단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박스 체크 하신 뒤에 아래쪽 화살표로 선택 항목에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출처가 다른 별개의 데이터임에도 선택 항목에 내려주시기만 하면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자 하는 자료를 모두 선택 항목에 넣으셨으면 아래쪽 자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검색하신 자료의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서 열람하시고자 하는 자료의 기간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하신 자료가 이렇게 연도별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단위가 만원입니다. 1990년에는 467만 4천원이었다고 하고요. 2020년도에는 많이 늘었네요. 3,762만 1천원이었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객 수의 경우는 단위는 만명입니다. 1990년에는 156만 명, 2019년에 2,871만 4천명까지 늘어났다가 2020년에는 427만 6천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화면 위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통해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들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의 경우는 지원되는 통계 분석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기술 통계량,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등인데요. 기술 통계량은 검색하신 데이터의 평균이나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외도 첨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상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그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급 통계 분석입니다. 이렇게 통계자료 검색과 또 통계자료 역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통계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가적으로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이 있습니다. 이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은 1800여 항목의 통계 자료들을 다양한 주제와 학문별로 분리해 놓은 검색 방법입니다. 화면 왼편에 있는 주제 리스트나 학문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주제 및 학문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주제와 학문으로 분류되는 데이터들만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Find 데이터 메뉴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온라인 애널리시스,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는 여러분께서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분석할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를 온라인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만 해주시면 실시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를 만드실 때 유의사항은 화면 아래쪽에 이미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엑셀 내에 첫 번째 행에는 변수명을 뜻하는 글자, 텍스트가 들어가도 좋지만 두 번째 행부터는 데이터 숫자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엑셀 내에 별도의 함수나 특정 서식을 넣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셀 내에 빈칸도 없이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빈칸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은 99나 999와 같은 의미 없는 값으로 채워주시고 추후 분석하실 때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 예시 파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를 분석하시고자 한다면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에 검색 바를 우선 클릭합니다.
그 뒤에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 명칭을 열어주시면 검색바 안에 파일명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 우측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께서 업로드하신 자료에 오류가 있지 않은지 검사합니다. 오류가 만약 있다고 나타나시면 셀 내에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원자료로 다시 돌아가셔서 오류 부분을 오류가 없이 처리해 주시고 다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하기가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업로드하신 자료도 ES 3.0에 8가지 통계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신 자료도 자유롭게 분석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온라인 서베이, 온라인 설문조사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전국의 대학교의 연구자분들과 실무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신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러분께서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지를 만드시고 배포하셔서 결과를 수집하신 뒤에 그 결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통계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설문조사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분들의 설문조사는 이렇게 게시물 형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연구용 조사 게시판, 업무용 조사 게시판, 교육 실습용 조사 게시판 등이 있는데요. 기능상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설문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게시판을 만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오늘 교육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연습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교육 실습용 조사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 실습용 조사에 들어오신 뒤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선 설문지를 만드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설문조사의 개요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이시는 빈칸을 모두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조사자에는 조사자의 성함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비밀번호는 여러분께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서 설문지를 만드시거나 배포하시거나 결과를 확인하실 때 등 설문조사를 관리하실 때 입력하셔야 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만 아실 수 있는 비밀번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도 기입해 주시고요. 진행하실 설문조사의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설문조사가 시작되는 날짜는 첫 번째 빈칸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달력을 통해 지정하시고 시간은 바로 옆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는 일시도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의 명칭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습이기 때문에 KSDCTV 이용교육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KSDCTV 온라인 설문조사에 이용자분들 설문조사가 이렇게 게시물 형태로 보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게시판에는 여러분의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조사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명칭을 보실 수 있다는 건데요. 다른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명칭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조사 명칭을 작성하실 때 바로 옆에 있는 조사명 비공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조사명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로 바뀌어서 노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 명칭도 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조사 소개 글을 씁니다. 저는 연습이니까 간단하게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정도로 쓰지만, 여러분께서 추후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다면 이 조사 소개 글은 최대한 자세히 써주셔야 합니다. 응답 대상자 분들이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조사 소개 글을 읽고 나서 설문조사의 전체적인 주제나 목적,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이유,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며 응답 결과의 비밀은 보장되는지 등등을 응답 대상자분들이 알 수 있어야 성실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사 소개글은 자세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마와 테마 색상은 응답자들이 실제 보시게 될 온라인 설문지의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테마는 설문지 배경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특정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 기능이고요. 테마 색상은 설문지 배경에 특정 색감을 입힐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응답 및 중복 검증 기능은 기본적으로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없음으로 하시면 한 명의 응답자가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에 여러 번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 번씩만 응답해야 한다 하시면 그 옆에 있는 이메일 주소, 학번사번, IP, 기타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메일로 하시게 되면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접속한 뒤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중복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누군가 그 전에 똑같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응답을 완료한 상태라면 두 번째로 그 이메일 주소를 쓴 사람은 응답을 못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접근 제한은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접속할 때 특정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이고요. 그러한 기능이 필요 없다 생각되시면 없음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를 선택하신다면 이 비밀번호의 경우는 꼭 응답 대상자분들에게 알려주셔야 응답자분들이 설문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문항 번호 표시는 여러분께서 설문지를 만드실 때 문항 하나하나마다 문 1, 문 2, 문 3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도록 하시려면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런 넘버링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면 표시 안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문지 공개 여부는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를 KSDCTV의 다른 이용자분들이 보도록 허용하실 건지 허용하지 않으실 건지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공개로 하시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을 할 수 있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문지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원치 않으신다면 비공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기능은 여러분께서 반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KSDCTV 온라인 설문사 게시판을 보시다가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키워드에 설문지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설문조사 명칭 우측에 가셔서 이 설문지가 공개 설문지인지 비공개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개로 되어 있다면 공개 글자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연구자분의 설문지를 여러분께서도 열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의 설문지를 여러분께서도 열람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은 선착순 응답 받고자 하신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100명까지만 응답을 받겠다 하시면 제한 있음에 체크하시고 숫자 100을 입력하시면 되며, 이러한 제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면 제한 없음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개요 정보를 입력하시고 설정도 선택하셨다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시면 화면 우측에 이렇게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실 겁니다. 이 페이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만드시거나 설문지 배포하시고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관리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게시물을 이제 하나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는 이제 여러분께서 설문지를 만드시면 되겠죠. 설문지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QR코드가 보는 페이지 좌측 하단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 설문지 관리, 그 옆에 있는 만들기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만드실 수 있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는 여러분들께 6가지 유형의 설문항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일 선택형부터 서술형까지 제공해드리는데요. 하나하나 만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일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설문항입니다. 설문 문항의 종류와는 별개로 설문 문항들을 만드시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몇 개만 만들어 보시면 바로 익숙해지실 텐데요. 우선 질문명이라고 해서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이므로 여러분들의 성별을 여쭤보겠습니다.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 질문명의 글꼴이나 크기 등도 위에서 바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필수 여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여부는 필수 선택 조건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 필수는 응답자들이 해당 문항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는 기능이고, 선택은 응답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앞에 있었던 문항에서 특정 보기를 선택한 사람만 해당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필수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를 입력하시기 전에 보기의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 글자의 색상이나 형태, 그리고 크기 등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기의 개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성별을 여쭤보는 문항에 보기는 보통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되겠죠.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나타나는 2개의 빈 칸에 저는 가나다 순으로 보기 1의 남자, 보기 2의 여자라고 쓰겠습니다. 그 뒤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성별을 여쭤보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 아주 쉽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수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번의 질문명은 여러분께서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진 않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드시지 못하는 음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기의 개수는 6가지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육류를 못 드신다든지 해산물을 싫어하신다든지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유제품 드시면 탈나시는 분들 계시죠. 밀가루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보기는 기타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보기를 선택하신 분들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없는지, 못 드시는지 쓰실 수 있다면 조사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좋으실 수 있겠죠. 그 경우 기타 보기 옆에 있는 자유응답형 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복수 선택형 문항이 만들어졌고 기타 보기 옆에는 쓸 수 있는 칸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매트릭스형 문항입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은 여러 가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형 문항은 만들어 보시고 나서 그 모양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번에 질문명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여쭤보겠습니다. 각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고요. 세부 질문에는 음식의 종류 3가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그리고 보기는 5점 척도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에 매우 싫어한다, 2번 싫어한다, 3번 보통, 4번 좋아한다, 5번 매우 좋아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선호도 척도를 작성하면서 보기 1에 매우 좋아한다가 아니라 매우 싫어한다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호도 같은 척도 만드실 때 보기 숫자가 낮은, 즉 보기 앞쪽에 여러분께서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시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그 결과를 보실 때 어떤 문항의 결과를 보셨을 때 선호도를 묻는 문항의 결과인데 전체 평균,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가 5점 중에 4.5점이 나왔다면 보통 그러한 문항 결과는 아, 긍정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영화의 평점을 보시거나 뭐 호텔이 몇 성급 호텔인지 보실 때도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영화이거나 인기가 많은 영화이거나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점수의 내용이 긍정적이라고 보통 쉽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연결되실 수 있도록 보기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보기 점수가 낮은 쪽에 부정적인 내용을 배치하시고 보기 점수가 높은 쪽에 긍정적인 내용을 배치하시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편이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모양을 보시니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매트릭스 문항이었습니다. 네 번째 척도형 문항은 양쪽 끝에 값을 지정해 놓고 응답자가 그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입니다. 이번에 질문명은 현재 배가 고프신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로 써볼까요? 척도형 문항은 양쪽 끝의 값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 텍스트는 왼쪽 끝에 들어가는 글자를 입력하시는 칸입니다. 왼쪽 끝에는 배가 고프다. 최대 텍스트는 오른쪽 끝입니다. 배가 부르다. 척도 유형은 3점, 5점, 7점, 10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점 척도로 설정하고 저장 버튼 눌러보시면 매트릭스형 문항도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들을 응답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선택하는 문항입니다. 질문명은 여러분께서 선호하시는 디저트를 이 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써보겠습니다.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기 내용은 5가지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선호하는 디저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커피는 너무 많으니까 생략할까요? 예를 들어 차라든지 케이크, 사탕, 그리고 커피를 제외한 뭐 탄산음료 같은 걸 또 넣어볼까요? 그 다음 마카롱. 제가 이 순위까지 선택을 부탁드렸으니까 순위 개수는 2개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순위형 문항도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문항은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번에 질문명은 기념일에 주로 드시는 음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로 써볼까요? 서술형 문항의 유형은 단문 응답형과 장문 응답형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 응답형은 응답자들이 200자까지 답변을 쓸 수 있고요. 장문 응답형은 700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단문으로 설정해 놓고 서술형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6가지 유형의 설문항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주성문과 이미지 기능이라고 해서 설문지 중간중간에 간단한 문구나 사진 파일을 넣을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설문지를 1차적으로 모두 작성하셨다면 이제 미리 보기 버튼을 통해 설문지를 검토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응답자들이 실제 받아보게 될 형태의 설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설문지를 수정하셔야 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미리 보기 화면 닫으시고 설문지를 만드는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항의 내용을 바꾸셔야 한다면 각 문항 오른편에 있는 수정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문항의 순서를 바꾸시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현재 1번 문항에 있는 성별 문항을 2번으로 내리시고자 한다면 해당 문항의 오른편에 있는 순서 숫자를 클릭하셔서 바뀌고자 하는 위치의 숫자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1번에 있었던 성별 문항이 2번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설문지 수정의 경우는 응답자가 생긴 뒤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설문지를 배포하시기 전에 꼭 꼼꼼하게 검토를 완료하시고 배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이제 응답 대상자분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셔야 할 텐데요. 설문조사 관리 페이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설문지 응답 URL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URL을 복사하셔서 응답 대상자들의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수단을 통해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오른편에 있는 이 QR코드를 응답자들의 모바일로 인식하게 한 뒤에 모바일상에서 바로 설문지에 접속하시도록 유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문지를 배포하신 뒤에는 응답자들이 응답을 시작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께서 설문 응답을 모두 받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QR코드가 보이는 관리 페이지의 우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응답자 현황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위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문조사 결과를 웹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설문 문항과 보기 척도가 나타나며 각 보기에 응답한 사람 수와 백분율, 즉 빈도표가 온라인상에서 바로 도출됩니다. 빈도표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함께 만들어지고요. 이 그래프가 필요하시다면 각 그래프 우측에 있는 버튼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를 하나하나 저장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설문조사 결과 화면 최상단 우측으로 가보시면 그래프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막대형 그래프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프 다운로드 글자 옆에 있는 막대형 그래프를 클릭하셔서 원으로 바꿔주시면 그래프는 원으로 전환됩니다. 자, 복수 선택형 문항과 매트릭스형 문항, 척도형 문항, 우선순위형 문항 모두 빈도표 온라인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술형 문항 결과의 경우는 응답 내용 확인이라는 버튼을 통해 결과를 웹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화면 상단 좌측으로 가보시면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우선 빈도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됩니다. 다운로드 하신 뒤에 열어보시면 이런 경고 문구가 뜨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예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빈도표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되며 조금 전 확인하셨던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 화면을, 즉 빈도표 화면을 그대로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편집해서 사용하시기도 편리하실 거고요. 두 번째 버튼인 원자료 버튼 또 역시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원자료는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의 원자료는 이렇게 숫자로 코딩된 형태로,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숫자로 코딩된 형태의 원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원자료를 조금만 가공하시면 통계 프로그램으로 읽으셔서 원하시는 분석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온라인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통계 분석 3.0 버튼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셨던 이스텝 3.0을 통해 여러분께서 진행하신 설문조사 역시 실시간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포털 같은 곳에 폼 형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폼을 통한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 맞춰진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즉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설문조사를 하실 경우는 KSTCTV의 온라인 설문조사가 더 편리하고 기능도 많다, 장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빈도표가 바로 엑셀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폼을 통해 진행하신 설문조사의 경우는 별도의 빈도표 파일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는 바로 엑셀 파일로 제공해 드린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료의 차이입니다. 폼에서 진행하신 설문조사의 원자료는 코딩된 데이터가 아니라 보기 명칭, 보기명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러한 형식의 원자료는 다운로드 하시더라도 바로 분석하실 수는 없으시죠. 여러분께서 별도로 코딩 작업, 숫자로 바꿔주시는 코딩 작업을 거쳐주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의 원자료는 코딩된 원자료가 바로 제공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하실 때 통계 분석을 하시기도 훨씬 편리하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스트 3.0입니다. 여러분들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통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포털과는 폼을 통한 설문조사와는 가장 차별화된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추후 설문조사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폼을 통한 조사보다는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훨씬 더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훨씬 더 심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KSTCTV의 메뉴를 소개해드리고 이용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저희 KSTCTV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한 이용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경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KSTCTV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몇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우선 KSTCTV 이용 매뉴얼 버튼을 누르시면 PDF 파일이 하나 생성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KSTCTV 메뉴별 자세한 이용 방법이 나와 있는 컨텐츠입니다. 이 이용 매뉴얼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KSTCTV 이용 방법은 쉽게 숙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스탯을 활용한 통계 분석 역시 PDF 파일 하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이스탯 3.0의 통계 분석 방법별 아주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파일입니다. 이 컨텐츠의 경우는 통계 분석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풀어서 써놓은 컨텐츠이고요. 통계 분석에 대해서 좀 편하게 알아보시고자 하는 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유용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로 된 컨텐츠가 아니라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KSTCTV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구성한 교육 컨텐츠별 동영상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들을 클릭하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KSTCTV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세 번째 버튼 KSTCTV 활용 팁을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혹은 통계 분석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이 상시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 활용 팁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컨텐츠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께 유용한 내용들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 1시간 정도 진행한 KSTCTV 일반 이용 교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